안녕하세요. 미주 3분컷입니다. 마이클 버리가 이번엔 반도체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19일 버리는 자신의 X 계정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에치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엔비디아의 진짜 경쟁사다. 그 회사 이름은 에치드입니다. 오늘은 에치드가 어떤 회사인지, 버리가 인용한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왜 이 회사에 투자했는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버리가 공유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에치드는 대만 TSMC에서 테스트 칩을 받은 지 단 44일 만에 추론 워크로드를 실행시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과정이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칩을 파운드리에서 받아서 실제로 작동시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6개월에서 44일로 줄였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반도체 업계에서 이 검증 기간은 곧 돈이자 시간입니다. 경쟁사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실제로 에치드 칩은 TSMC 4나노 공정에서 퍼스트 패스 성공, 그러니까 첫 제작 시도에서 설계가 정상 작동했습니다. 반도체 개발에서 이건 흔치 않은 일이고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럼 에치드는 뭘 만드는 회사일까요? 2022년 하버드대 중퇴생 3명, 게빈 우버티, 크리스 주, 로버트 와천이 창업했습니다. 이 회사의 핵심 제품은 소후라는 이름의 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엔비디아 GPU는 범용 칩입니다. AI 학습도 하고 추론도 하고 게임 그래픽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후는 딱 한 가지만 합니다. 트랜스포머 기반 AI 모델의 추론, 그러니까 이미 학습된 모델이 실시간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작업만 전담합니다. 트랜스포머는 챗 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오늘날 대부분의 생성형 AI가 쓰는 아키텍처입니다. 에치드는 이 연산 패턴을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 즉 실리콘 회로 자체에 새겨 넣었습니다. 범용성을 포기하는 대신 속도와 전력 효율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전략입니다. 회사 측 주장으로는 소후 8개로 구성된 서버 한 대가 엔비디아 H100 GPU 160개와 맞먹는 추론 처리량을 낸다고 합니다. H100 대비 최대 20배 빠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독립된 제3기관의 표준 벤치마크로 검증된 건 아니고 회사 측 자체 발표라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저전압 구동 방식인데 전압을 낮춰서 발열을 억제하면서도 최대 성능의 80% 이상을 꾸준히 뽑아내는 설계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SRAM을 결합한 독자 메모리 시스템입니다. 이 대목에서 SK 하이닉스가 등장합니다. 에치드는 지난달 7월 23일 세코이아 캐피털 주도로 3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 투자로 기업 가치는 103억 달러, 우리 돈 약 14조 5천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작년 12월 50억 달러였던 기업 가치가 7개월 만에 2배로 오른 겁니다. 이 라운드에 이름을 올린 투자자 목록이 눈에 띕니다. 세코이아 캐피털, 앤드리슨 호로이츠, 월가의 퀀트 트레이딩 회사 제인 스트리트, 그리고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이 투자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현재 HBM 시장에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세계 1위 공급사입니다.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HBM을 공급하며 AI 붐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로 꼽혀왔죠. 그런데 만약 에치드 같은 추론 전용 H기 시장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이 칩들도 결국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소후는 칩당 144GB의 HBM3을 탑재합니다. 즉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에 쏠린 매출 비중의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 동시에 차세대 AI 반도체 생태계의 메모리 공급망에 미리 자리를 잡아두는 포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승자가 되든 결국 메모리는 필요하다는 계산이죠. 그럼 이 칩이 실제로 상용화돼서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에치드는 지난 6월 30일 스텔스 모드를 벗고 처음으로 소후 칩과 렉 단위 추론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이때 이미 1세대 칩, 회사에서는 A0 실리콘이라고 부르는데 이 칩이 정상 작동하는 걸 확인했고 고객사 대상 사전 테스트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밝힌 일정은 이렇습니다. 첫 상업용 렉출하는 올 여름, 그러니까 2026년 여름 중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이건 대량 양산이 아니라 초기 고객사 몇 곳에 한정된 첫 배치 출하입니다. 실제로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기가와트 규모로 투입되는 시점은 2027년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 대만에 자체 공장을 세웠고 캘리포니아 세너제이 본사 근처에는 10메가와트급 시험시설도 새로 열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일반적으로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소수 계약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실증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속도 자체를 놓고 보면 오히려 이례적으로 빠른 편입니다. 창업 5년 차에 실리콘 검증을 마치고 첫 출하를 시작해서 6년 차인 2027년에는 하이퍼스케일러급 데이터 센터에나 쓰는 표현인 기가와트 규모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힉리스 반도체 스타트업이 이 정도 규모의 로드맵을 이 정도 시간 안에 제시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다만 이 로드맵도 아직 독립된 제3기관이 검증한 게 아니라 회사 발표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실제 양산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이제 채널 의견을 간략하게 더해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으로 볼 여지입니다. AI 산업의 무게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건 업계 전반의 공감대입니다. 모델을 한번 학습시키는 비용은 일회성이지만 그 모델을 수십억 번 돌려서 사용자에게 응답을 주는 추론 비용은 계속 발생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AI 서비스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건 추론 단가입니다. 이 지점을 정조준한 에치드의 전략 자체는 합리적입니다. 세코이아, 제인스트리트, SK 하이닉스 같은 검증된 투자자들이 연이어 베팅하고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반면 경계할 부분도 명확합니다. 첫째, 소후의 성능 수치는 아직 독립 벤치마크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20배 빠르다, H160개를 대체한다는 주장은 모두 회사 자체의 발표입니다. 둘째, 소후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하드웨어 자체를 고정시킨 설계입니다. 만약 몇 년 안에 AI 업계의 주류 아키텍처가 바뀐다면 범용 GPU인 엔비디아와 달리 에치드는 새 칩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아직 양산 출하 전 단계입니다. 올 여름 일부 고객에게 첫 출하를 시작하는 단계이고 실제 대규모 배포 이후 성능과 수율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에치드는 추론 특화라는 방향성 자체는 시장의 흐름과 맞아떨어지지만 엔비디아의 지배력을 실제로 흔들 수 있을지는 아직 검증의 영역에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발언도 이 회사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이라기보다 엔비디아 원톱 구도가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의 오래된 시각의 연장선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미국 시간 장중에 나오는 속보를 가장 빠르게 쇼츠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